단순하게 매물만 보여주고 시세만 읽는 중개사가 왜 더 이상 의미 없는 시대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살아남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젠 단순히 집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선택을 설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시대인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 특히 공인중개사 시장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은 경기가 나빠서, 매물이 없어서라고 말하지만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문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시대를 먼저 이해한 경쟁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미 잘 되는 중개사들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을 설득하고 스토리로 신뢰를 쌓고 전략으로 계약을 따내고 있어요. 반면 여전히 예전 방식에 머무르는 중개사들은 수수료는 줄고 고정비는 늘어나며 점점 도태되고 있죠. 중요한 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자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직업을 구식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망하는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요, 현재 국내에서 10만 뷰 이상 나온 공인중개사 생존 전략 영상들 중에서 공인중개사와 전문가의 실전 노하우를 담은 그런 내용으로 집사인당 김종포님의 채널에서 다룬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중개사분들이 아직도 자신을 좋은 매물을 소개해주는 사람, 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마음에 드는 집을 봤을 때 고객님 가격 맞으면은 연락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마무리를 짓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바로 클로징을 시도하는 건데요. 왜냐면요, 사람 마음은 돌아가는 순간 바뀌기 때문인데요, 그 열기가 식기 전에 계약을 끌어내지 못하면은 그 고객은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고객은 그 중개사가 책임질 의사도 관여할 의지도 없다고 느끼게 될 거고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태도가 단지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중개업 전체에 잘못 박힌 직업인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중개사들이 중개를 그저 판매로 착각을 하죠. 그냥 물건을 보여주고 거래 당사자 양쪽이 오케이 하면은 계약서 작성해주고 수수료 받는 일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중개는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일인데요. 가격을 조율하고 조건을 맞추고 양측의 이해관계를 협상해가는 능력이 필수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30년, 40여 년 전에는 복덕방이 그 동네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었고, 이후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검색이 핵심이 되었죠. 네이버 블로그, 파워링크 같은 이런 툴들을 중개업의 핵심 전략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검색의 시대가 끝나고 추천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죠. 우리도 유튜브를 검색하지 않고 그냥 추천 영상만 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객은 이제 정보를 찾지 않고 AI가 추천해주는 매물과 중개사를 선택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고객은 이렇게 AI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산 7억 원에 초품화,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아파트 한 대여섯 군데만 소개해줘. 그리고 정직한 중개사, 신뢰감 있는 중개사도 같이 알려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 질문에 우리가 선택되려면은 AI가 참고할 수 있는 디지털 흔적, 발자국을 남겨줘야 돼요.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는 블로그 글, 그리고 유튜브 영상, 또 지역부적 컨텐츠 같은 기록이 없으면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AI는 우리를 추천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검색 상위 노출이 아닌, 상위 노출 아직 많이 중요하죠.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진입 장벽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반론이 있어요. 이 직업도 플랫폼이나 AI에게 대체되는 직업이 아니냐. 주택 공급도 막히고 대출도 어렵고 금리는 오르는데 자격증 따봐야 어디다 쓰냐. 이런 말들이 또 많이 돌고 있죠. 그런데 이런 주장은 시장의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한 판단일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규제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낡은 방식 때문에 도태된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는 그저 매물을 보여주고 시세만 읊어버리는 아무 전략 없이 부동산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중개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시장 흐름을 이해하고 AI 시대에 맞춰 전략적으로 변화한 중개사들은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들은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고객의 선택을 설계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존재감을 쌓는 거래 설계자로 진화한다고 볼 수 있어요. 플랫폼과 AI도 마찬가지죠. 중개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재편하고 그 기준을 재편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이 남아있는 중개사가, 그리고 컨텐츠로 실력을 증명한 중개사만이 선택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왔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개는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실시간 협상을 주도하며 계약 클로징까지 책임지는 고차원적인 프로세스를 담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AI라는 자동화된 플랫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오프라인에서의 우리 공인중개사의 능력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자격증을 따는 게 헛수고라면은 왜 지금 유튜브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의 생존 전략을 찾아보고 있을까요? 왜 수많은 신입 중개사들이 SNS에 진입해 자신만의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기존 공인중개사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망하는 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변화를 읽지 못하고 예전 방식만 고집하는 중개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한다면은 이 직업은 단순히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여전히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개인사업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지금 진짜 살아남는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물건을 보여주는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변화된 소비 패턴을 이해하고 온라인상에 자신만의 존재감을 만들면서 오프라인에서는 고객 상담과 클로징 전략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중개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직업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중개사가 살아남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단순 소기업이 아니거든요. 고객의 심리를 읽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협상력, 그리고 AI 시대에 선택받기 위한 디지털 전략이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방향만 제대로 잡는다면 이 직업은 여전히 기회의 땅,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기업을 했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칠게요.